네, 반갑습니다. 평균장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이 없어서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별일이 있는 건 아니고 당일 투자유일권으로 장애 대응을 하느라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는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고, 다만 이번 주는 정상적으로 촬영을 해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 투자유일권으로 장이 정말 난장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가져가야 할 투자 관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 흐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예고 없는 업비트의 이 투자 유의 또는 상패전 이 유의로 원화코인 10종 이상의 하락을 받고 원화상으로는 70%까지 하락 수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해서 뺀 건 아니고 30분에서 1시간 만에 이 유입임으로 하락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뺨에 따라서 정말 이도저도 못하신 분들은 정말 패닉이셨을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패닉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소수의 인원들은 아직 매도를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저는 시기를 놓쳤다면 대응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유의 이후 이 저가를 만들어준 코인이 오늘처럼 반등이 나오는 경우, 이 반등에 매도하는 방법과 나머지는 업비트는 이 투자 유의로부터 일주일 뒤에 금요일에 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 뒤 상패를 거치니까 이 부분에서 투자 유의가 이 해지가 된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보고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코인, 마로코인 이런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UA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페이코인이 2배의 인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말은 신세계의 확률이 높다, 신세계의 인수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단하라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기로부터 빔 형태로 반등을 만들어 주었고, 페이코인이 선두로 이 부분을 따라서 유일코인이 하나둘씩 조금씩 슬슬 반등을 만들어 주니까 투자자들한테는 유일코인장인가 이러한 것을 암시함으로써 이 페이를 필두로 전체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후 반등을 이어나가기에는 페이코인 외에는 저는 합당한 소재가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등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해서 마지막 기회는 18일까지로 보고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지금 반등이나 추후에 나오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18일까지를 기회로 보고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투자 유의 지정 해지에 대해서는 확률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근거로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도박수라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것을 노리고 싶다면 17일, 18일에 소액으로 들어가셔서 수익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혹자는 이 유의코인에 대해서 이전에도 유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대해 봐야 한다라고들 말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선이 좀 다른데, 과거에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던 상태이고 지금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법으로 인한 이 환경은 저희가 첫 주자라는 셈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의 지정 해지에 대해서는 저는 최대한 배제하고 장을 지켜보는 중이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 반등 사유에는 앨런 머스크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는 홀딩 물량의 10% 이하의 물량을 단지 판매했을 뿐이다. 또한 이 물량은 손쉽게 이 유동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매한 거였다고 합니다. 또한 밑에는 뭐 테슬라에 재사용하는 이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테슬라에서 재사용 시에는 엄청난 호재로 다시 작용을 하겠지만 50% 이하의 이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걸로 봐서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트윗으로 인한 영향은 단기적인 상승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장은 제가 일주일째 말씀드리고 있는 이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일정이 되겠고, 이게 과거 지표상 5월에는 이 FOMC 일정에는
5월에 40%에서 50%까지 이 꼬리로서 하락을 받았고,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의 자리를 잡았으며 3월에는 위에서 천천히 조정세를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1월 같은 경우에는 떡락 직후에 이 대상승장이 시작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둘, 셋, 네 개, 이 네 개의 포인트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17일에 있는 일정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 질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실제로 스카이 다이빙을 하러 갔는데 위에서 떨어지면서 낙하산 펼치는 거 있잖아요. 이 스카이 다이빙을 하러 갔는데 교육관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 낙하산은 실험을 해봤는데 이 네 개의 낙하산 중에 한 개만 펴졌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안 한다고 하시겠죠. 지금이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설명을 다 듣고 여기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러 가는 것, 지금이 딱 그러한 상황이고, 저희 연중과 관련된 일 중에는 직전에 장세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오늘을 제외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거래량이 처참한 수준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달엔 성명서와 회의록이 겹치는 날짜니까 더욱 조심히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장에서는 비트코인 상승량과 알트코인 상승량을 비교하시는 분들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많이 오르는데 왜 알트는 안 오르지? 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 이건 도미넌스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측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어서 이러한 장에서는 알트코인 상승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말은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승 추세가 계속된 다음에 16, 17일 이후에 도미넌스를 한껏 올려놓은 다음에 이전과 유사하게 도미넌스를 빼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려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승량의 경우에는 도미넌스를 빼주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올리는 양이 많아서 빼주는 양이 많을수록 메이저 코인이 반등 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와 유사하게 상승량 또한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확률상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은 반반인데, 올라갈 때는 10을 올리고 내려갈 때는 2, 30을 내려버리니 굳이 지금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째 신규 매수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쥐죽은 듯이 매수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포지션에 따라서 대처 방안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를 100% 따라할 수는 없어도 보는 관점만이라도 유사하게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것을 먹고자 이 큰 것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락을 바라는 건 아니고 이 수치가 좀 작게 느껴질 만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손실분이 크니까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고반복으로 매매를 가져가시면서 그러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 형태에 따라서 관망하는 포지션도 때로는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다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